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닥 시장 하락이 깊어지고 있어요. 항상 대표님께서 경고하셨었던 이 신용장고, 그게 결국에 이제 터진 것 같은데, 뭐 SG증권발 매도 물량도 있고 여러 이슈가 복합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매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신용장고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신용장고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3주 전부터 했었는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신용장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달 반 만에 4조 2천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쏠림 현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되는가 하면 코스닥에 대한 밸류나 수급이 꼬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수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저희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했거든요. 작년 3분기부터. 예. 준비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코스닥은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손을 안 대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계속 들어오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손을 안 대고 스마트 머니가 손을 대요. 그러면 스마트 머니가 손을 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 그냥 다 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스마트 머니가 손을 댄다는 건 스마트 머니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빠지는데 만약에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스마트 머니 어떻게 해요? 다 팔고 나가죠.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수급의 체계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 랠리를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뒷파동에서 순환매만 나올 것이지 그다지 먹을 게 없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리스크가 있는 만큼 코스닥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실적 시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났잖아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 났던 기업들을 보면 EPS가요 68% 정도가 대부분 다 상승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은행주였고 뭐 소비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41%, 다음 주에 23%가 그 실적 발표가 돼 있는데요. 제가 예상할 때는 작년 그러니까 4분기에 코스트를 다 깠어요. 예. 경비질 감도하고 인원도 감축하고 그래서 그리고 컨센서스를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외의 실적 선전이 예상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선반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지방은행이 실적 발표했는데 얘가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21%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이게 총 예금이 마이너스 41%, 순이자 마진이 19.4% 정도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지방은행발 이 리스크는 계속 된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대형은행주는 단단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리스크는 변동성 요인이 있겠지만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어제 웰스파고에서 디즈니에 대한 강력 추천했죠. 목표 가격을 141불에서 147불로 올렸고 넷플릭스는 한국 투자 확대한다 그러죠. 4년간 3.3조 원인데 좀 이상하죠. 작년에 8천억 했는데 곱하기 4하면 3조 2천억인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 기사가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계속 또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어닝 쇼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대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실적에 따른 영향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스닥은 기대할 만하지는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었는데 2,600선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닥은 890선에서 900선 이전에 그 고점 있잖아요. 못 돌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제가 2,600선 중후반까지 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해서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밸류나 수급이 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뒷파동,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실적 나오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순환매로 좀 돌 것 같고 종목 차별화 장사가 예상되는데 이제는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죠. 코스닥 좀 피하고 코스피로 들어오라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금 미국의 국채를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건가요? 예. 1개월 국채 금리랑 3개월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은 3점대인데 3개월은 5점대입니다. 자, 그러면 1개월 당장은 리스크가 없죠. 예. 근데 3개월 뒤에 뭐가 있는가 보면 6월 달, 7월 달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부채 한도가 있잖아요. 예. 그 부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벌써 3개월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요가 적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 7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할 때 그때 또 한 번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소 쪽에 괜찮은 종목들 좋은 종목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6월 달, 7월 달은 또 한 번 조심해야 된다.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 순환매 장세로 좀 더 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모멘텀 장세에서 무슨 장세로? 실적 장세로 변해갈 예. 것이다. 실적이 좋은 섹터만 계속 갈 장세가 될 것 같다. 6월 달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6월, 7월 부채 한도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은 주식 코스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6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6월, 그랬는데 7월. 6월, 7월 그럼 그 이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한번 또 크게 한번 변동성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 종목 장세로 가겠죠. 길게 보면 박스권이 딱 갇혀 있습니다. 2,200에서 2,600 정도. 예. 예. 그리고 종목 장세만 계속 가는 장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종목은. 예. 알겠습니다. 종목 장세로 가져가되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유규 애월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